나는 평소에 윈도우를 사용하려면 PC방을 갔다 은행 업무나 세금 계산과 같은 업무가 필요할 때 말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맥북뿐이라서 윈도우를 사용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 패러렐즈나 부트캠프를 항상 쓰는 것도 뭐했기에 어차피 컴퓨터도 한 대 더 필요한데 윈도우 노트북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찾다가 갤럭시 북2 프로 360을 구매하게 되었다. 구매한 데에 있어 메인 작업은 맥북 프로로 할 예정이나 조금 더 가벼운 맥북과는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사용도를 가질 수 있는 노트북을 찾게 되었고, 또 고성능의 삼성 노트북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궁금했다. 갤럭시 북2 프로 360이다. IT도 패션이다. 박스는 생각보다 작고 깔끔하게 되어 있으며 안에 구성품으로는 마우스가 들어있는데 맥북만 뜯다가 갤럭시북을 뜯으니까 이게 또 반갑다. 그리고 충전 어댑터, 케이블, USB 젠더, HDMI 젠더가 들어있다. 이걸 보면 USB-C 사용을 위한 다양한 젠더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S펜이 들어있는데 디스플레이 얘기를 조금 이따 하겠지만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노트북에서 하는 S펜 사용이 궁금하기도 했다. 그리고 본체, 이 제품은 그래파이트 색상이고 뭔가 첫 느낌은 예전 삼성 노트북과 비슷한 실루엣을 느꼈다. 갤럭시북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로고가 다르다던가 그런 건 없었다. 뭐 미리 알고 사긴 했지만 아참, 그리고 나중에 발견을 했는데 안쪽에 파우치가 들어있었다. 이거 평생 모를 뻔. 그럼 먼저 설정을 하면서 그 틈에 스펙 얘기를 잠시 해보면 윈도우 11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12세대 인텔 i7, 15.6인치의 디스플레이, 이건 터치가 가능한 디스플레이고 무게는 1.42kg이다. 그 외로 램과 그래픽은 이렇다. 포트는 좌측에 USB-C 타입, 썬더볼트 4, 우측에는 마이크로 SD, USB-C 타입, 그리고 3.5파이 헤드폰 잭이 있다. 아무래도 이 갤럭시 북2 프로 360의 특징은 말 그대로 360도로 회전이 되는 힌지로 완전하게 반대편으로 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용도가 있을 수 있긴 하다. 아예 뒤로 접어서 펜슬로 사용을 하고 180도 정도로만 뒤집어 영상을 보는 포지션으로 터치펜을 쓰며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도 사용을 하다 보면 완전 뒤집거나 조금만 뒤집거나 뭐 그런 것보다 그냥 안 뒤집고 평소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긴 하다. 또 이렇게 펜슬을 사용하다 보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필기감이 괜찮았다. 이전에 사용을 해봤던 갤럭시 탭 SA 플러스보다는 살짝 따라오는 반응이 느린 것 같지만 눈에 거슬리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 S펜 또한 본체에 탑재가 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따로 챙기고 다녀야 해서 아마도 언젠가부터는 없어지거나 원래 S펜이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사용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펜슬 사용으로 인해 원래 랩탑에서 하기 힘든 작업인 드로잉이나 간단한 필기도 가능한 점이 이점이기도 하다. 마참, 그리고 사용하다가 어딘가 굴러떨어지거나 툭 쳐서 없어질 불안이 있으면 이렇게 사용하는 동안 뒤에 착 붙어서 사용해도 괜찮다. 물론 매번 이렇게 보관을 한다면 금방 잃어버릴 것 같긴 하다. 나는 원래 랩탑은 당연하고 스마트폰에도 필름은 절대 붙이지 않는데 이 S펜이 생각보다 뾰족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 직접 가져다 대는 게 살짝 불안했다. 그래서 같이 사은품으로 받은 필름을 붙였다. 뭐 얼마 안 있다가 떼겠지만 받은 김에 한번 붙여봤다. 웹서핑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보기에도 터치 조작은 나쁘지 않고, 스마트폰을 가장 자주 사용하는 우리는 터치가 안 되는 일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서도 무심결에 손을 갖다 대며 터치를 시도하곤 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랩탑에 터치가 가능하면 새삼 신기하다. 또한 이렇게 세로 포지션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로지캠 또는 세로 영상들을 이렇게 그때그때 돌려서 볼 수 있었다. 지금 몇 주 정도 사용을 해보면서 S펜, 터치, 화면 세로 모드 등 앞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만족도는 나름 괜찮은 편이었다. 다만 지금까지 말씀 안 드린 점에서는 아쉬운 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 먼저 디스플레이의 아쉬움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슈퍼 아몰레드 OLED 패널을 탑재했다고 해도 맥북 프로를 사용하던 나로선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진 않았다. 그나마 컬러감은 불편함 없이 봤지만 가독성과 같은 문제점은 짧게만 사용을 해도 느낄 수 있었다. FHD 아몰레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검은색도 물론 잘 표현해주고 그로 인해 영상을 볼 때 몰입감은 좋은 편이었지만 문서 작업을 하거나 웹서핑을 할 때 가끔 글씨가 뭉개진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물론 그럼에도 읽을 수는 있지만 프로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200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의 제품이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쉽게 느껴진다. 이게 폰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웹서핑을 하다 보면 어떤 곳에서는 멀쩡하게 잘 보이다가 어떤 곳에서는 또 흐릿하게 보이고 그런다. 그리고 바탕화면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냥 흐릿하다. 여러 사용도를 잡아야 하는 목적이 있는 랩탑이기 때문에 모든 점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점이 개선되지 않은 건 아쉽게 느껴졌다. OLED를 탑재한 모델은 보통 FHD가 아닌 QHD 또는 4K, 요즘 5K까지 나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것이 이슈가 될 거라는 것을 삼성에서도 출시를 할 때 이미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아마 다음 버전에서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16대 9 비율을 사용해서 문서 작업, 그래픽 작업 등을 위했다기보다 조금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어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영상을 주로 보는 사람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영상을 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제품을 많이 구매할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이 외에 다른 점들은 사용해보면서 느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디스플레이만큼은 직접 보고 결정을 할 수도 있으니 매장에 가서 직접 보고 구매를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스피커가 아쉬웠는데 이 또한 내가 맥북 프로만 사용하다가 넘어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걸 광고로 내세울 만큼의 좋은 느낌은 아니었다. 바닥에서 소리가 나는 느낌이 들어서 일반적으로 두고 사용했을 때는 조금 먹먹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360도로 접어서 들고 사용을 할 때와는 사운드가 좀 다르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건 단점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오랜만에 애플의 M1이 아닌 인텔 기반의 랩탑을 사용하니 펜 돌아가는 소리가 일품이었다. 오랜 기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느낀 아쉬운 점은 이런 점이 있었다. 물론 아쉬운 점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이전에 말한 S펜 사용, 터치 조작, 플립, 세로 사용 등 이 외에도 무게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래에 만져본 랩탑 중에서 가장 얇은 편에 속했고 15.6인치에 달하는 크기를 가지고도 매우 가볍게 들고 다니는 무게를 가져서 휴대성에도 아주 이점이 컸다. 이 맥북 프로 16인치는 재질에서 오는 무게겠지만 정말 너무 무거워서 지금 14인치로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다. 뭐 그런 나로서는 이 갤럭시 북2 프로 360의 무게는 매우 반가웠다. 그리고 많이 크기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큰 사이즈의 제품보다 작은 사이즈의 제품이 보다 태블릿처럼 사용하기에도 용이해 보이기 때문에 큰 화면이 꼭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작은 사이즈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보통 디스플레이가 큰 게 보기에도 좋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지만 이 제품은 플립이 되고 간편하게 뒤집어서 필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만큼은 작은 사이즈도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이 15.6인치 제품의 무게가 가볍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뒤로 접고 들고 사용할 때 느껴지는 무게가 간편하게 사용을 할 무게가 크기는 아니기 때문에 살짝 버거웠다. 참고로 작은 사이즈의 무게는 1.04kg라고 한다. 또한 인텔의 12세대 칩셋을 달고 나왔다는 점, 그리고 브랜드가 삼성이라는 점도 무시를 못하는데 몇 달 전만 해도 GOS 등 문제로 나 포함 테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지만 어찌됐든 삼성은 삼성이니 이 브랜드 가치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큰 요소로 작용을 한다. 그러니 기준이 높은 만큼 보다 더 완벽한 제품을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일 수도. 마지막으로 갤럭시북인 만큼 갤럭시 스마트폰과 워치, 탭과의 연동도 되는데 애플에서는 당연한 거였지만 갤럭시로 하니까 뭔가 신기하긴 했다. 이상 오늘 갤럭시 북2 프로 360의 간단한 리뷰는 여기까지다. 사용을 해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세한 리뷰는 못했지만 만일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또는 다음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텐이었습니다. 유바.